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어쨌건 지난주에 금요일 이후에 이 보수 진영과 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꽤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. 그게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10% 이하로 떨어지고 특히 이제 이 명태균 녹취록 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한 대표에 대해서 꽤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제 한 대표 이야기가 그래도 맞네? 이런 어떤 느낌들이 좀 당내에 많이 퍼지고 있다는 좀 느낌이 저는 들어요. 그게 이제 그 뭐 틀린 말씀이 아닌데 네. 사실은 뭐 한 대표 개인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한 대표의 이제까지의 전국 진단과 거기에 대한 해법 제시 이거에 대한 평가겠죠. 거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어제 상징적인 게 그 김재원 최고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가 됐든지 뭘 좀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를 했고요.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 그 비서관 출신인 강명구 의원도 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해명하는 것마다 족족 빗나가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정말. 정신 차려라. 그러면서 그 대통령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른바 그 친한 인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친윤 의원들이 특히나 이제 중진 의원들일수록 더 그런 것들이 강하고요. 근데 뭐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 가보면 다 알잖아요. 공기, 그 지역구의 공기가 어떻다. 이 정권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어떤 감정이 지금 어떻다. 바보가 아닌 한 그 금방 알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임계점에 다다랐다. 임계점에 다다라서 이제 본인들도 저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. 그렇게 봤을 때 한동훈식 전국 진단과 해법이 그래도 그게 괜찮았네 하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무버가 있어요. 먼저 이 펭귄이 제일 먼저 펭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제일 먼저 이제 그 바다에 떨어뜨리는 펭귄이 있어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펭귄들이 쭉 따라와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. 바로 이 제일 앞에 있는 펭귄이 저는 한 대표라고 봐요. 아마 처음에 저렇게 떨어뜨리면 저 왜 떨어져? 쟤 왜 추운데 왜 가?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죠? 그렇지만 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는 바다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면서 잇따라 사람들이 막 그 펭귄들이 뛰어내리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이든지 모든 조직이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먼저 길을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먼저 길을 가야 될 사람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. 야, 저쪽에 넓은 길이 있는데 왜 절로 가? 거기 저쪽으로 가면요. 그 길이 나중에 가면 무너져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요. 뭔 소리야 지금 괜찮은데.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렇지만 미리 파악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가면 나중에 이제 진짜네?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런 퍼스트 무버는 항상 외롭고 힘들고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렇지만 제가 한 대표를 옆에 쭉 보면 그래도 본인이 보는 관점이 이제 분명한 거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상황 판단과 인식이 다 기준이 뭐냐면 일단 국민들의 여론을 보는 겁니다. 그럼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정치의 제일 기본은 민심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잘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? 민심 파악이 안 되면 정치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겠죠. 그래서 어제 그 뭐 일부 언론에서 5대 뭐 요구다 해서 근데 대통령 임기 절반인데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잖아요. 역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? 거의 저는 없었어요. 이러면 초유의 일입니다. 거의 헤어지는 정단계예요. 초유의 일이에요. 초유의 일인데 근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님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. 이거보다 훨씬 강도가 약한 얘기를 한 달 전에 했는데도 그때 친윤들이 들고 일어났어요. 그렇죠. 한동훈 너 뭐냐 이거야. 대통령하고 힘을 합쳐도 뭐 했는데 네가 뭐 대통령 이겨먹으려고 그러냐. 너 뭐냐 하고 엄청나게 그냥 공격을 했잖아요. 근데 어제 그 대통령님 필요하시면 직접 사과하셔야 됩니다.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인 반발이나 그게 있습니까? 그게 바로 지금 아까 현정님이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 압축적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뭐 한 대표가 권력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뭐 2인자로서 어떤 1인자를 좀 밟고 가기 위해서 한다. 뭐 아니면 정치 전문가들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
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도 중요하고요. 2년 반이 안 남았습니다. 아직 뭐 마무리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. 이제 시작이에요. 자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권 재창출하는 문제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지금의 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. 이게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고민 아니겠습니까? 그럼요. 적당히 그냥 우리 뭉쳐서 갑시다라고 해서 될 문제인가. 아니면 근본적인 수술을 하고 와야 될 문제인가. 이거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를 거예요.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걸 보면 이거는 지금 그냥 대충 덮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. 뭔가 고름을 짜내고 뭔가 수술을 해야 될 문제다. 그렇죠. 그래야 다시 새살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명의는 판단합니다. 돌팔이들은요. 괜찮아 그냥 저기 뭐야 저 빨간 약 좀 바르고 그냥 보내셔. 근데 어떤 명의들은 아니에요. 이거 지금 안에까지 다 썩어 들어갔습니다. 지금 이거 파내지 않으면 다리를 잘라야 될지도 모릅니다. 판단하고 명의는 수술을 해요. 그렇죠. 그러면 그 다리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바로 그런 역할들을 지금 어떤 면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제가 아까 점심 무렵에 좀 페이스북 글을 하나 좀 올렸습니다. 뭐 지난주 그 갤럽 조사부터 시작해갖고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가는데 당 지지율은 올라가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.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정 일체가 돼야 되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디커플링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따져봤는데 첫 번째는요. 디커플링 돼서 보수 전체의 파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파이가 오히려 조금씩 커지고 있다.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.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. 10월 3주차 22에서 20으로 내려가고 지난주엔 또 19로 내려가고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도는 28에서 32로 4%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이고. 그때 보수의 심장인 TK 지역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31에서 26, 또 18, 뭐 이렇게 쭉쭉 그냥 하강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44에서 53으로 9% 상승했잖아요. 그러니까 비록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갔지만 보수의 파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. 당 지지율, 뭐 또 TK에서의 그것들. 그래서 보수의 파이가 오히려 그 커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지금의 이런 모습이 2016년, 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그런 악몽이 떠오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갤럽 같은 조사 회사를 봤더니요. 그때는요.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주차였습니다. 26.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25. 계속 최저치를 하더니 10월 마지막 주에 17%, 11월 첫째 주에는 5%, 11월 마지막 주에는 4% 급전 직하를 합니다. 4% 가지고. 한 달 만에 26에서 4%로 급전 직하를 합니다.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새누리당 지지는 어떻게 됐는가? 28%에서 12%로 반토막 미만으로 또 이것도 곤두박질 쳤어요. 동반 하락해버렸군요. 동반 하락이에요.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가지만 당 지지율은 올라가니까 동반 하락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방랑보수라고 한번 네이밍을 해봤는데 방랑보수. 당의 둥지를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심지어 광화문의 그 탄핵 촛불 집회에도 참여하는 뭐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. 한동훈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무슨 탄핵을 포함해서 어떤 형태든지 헌정 중단 이거만큼 맞겠다. 그리고 사석에서도 내가 있는 한 우리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디커플링이 이런 순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일시적이어야 한다. 당정은 운명 공동체고 생사고락 함께 해야 되니까 이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조정기를 거쳐서 당정이 동반 상승하는 다시 리커플링 재동조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게 내일 모레 대통령님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다. 뭐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고 뭐 이렇게 그 대립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 길로 디커플링을 거쳐서 다시 리커플링으로 가기 위한 뭐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현재로서는 그런 거 말고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야, 역시 우리 지원님은 박사가 많네요. 박사 거졌다신 게 아니네. 뭐 거졌단 거 아닙니다. 역시 박사는 다릅니다.
저는 뭐 석사학위밖에 없어갖고 이 박사한테는 조족지혈인데 역시 아주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이게 결국 이제 그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또 이게 거기다 덧붙이자면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또 방파제가 되어주고 있다.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옛날에는 그 선택지로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선택지인데 이재명? 아이고 나는 맞네. 이제 이거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방파제가 돼서 물결이 이제 넘어가지 않는 네. 저는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리커플링을 하게 되면 즉 다시 이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. 그럼요.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. 바로 이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2016년, 네. 2017년하고는 다르다. 네. 네. 아주 중요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일 날 대통령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게 바로 이제 리커플링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같아야 돼요. 네. 상황 인식이 같고 뭐 이 상황을 보는 거 뭔 문제야 지금 내가 이거 뭐 불법 있어? 뭐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이거 뭐 공소장 쓸 수 있어? 뭐 이런 게 아니고 국민들이 나를 좀 이게 안 좋아하시고 뭐 하는데 내가 뭔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네. 그 이야기를 참 먼저 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네.